멀티레이어 스위치. 다른 데에서는 L3 스위칭이라고도 부르게 하면서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스위치가 있고 여기 라우팅하는 라우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 한 스위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개 스위치도 상관은 없는데 한 스위치인데 VLAN이 틀려요. 라우터가 라우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계속 라우팅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MLS에서는 뭐냐면 한번 라우팅을 일단 한번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게 보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스위치에 붙어있더라 이런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다 다른 데 또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냥 스위치를 매니해. 여러 번 해. 라우트 완스 스위치 매니, 라우트 올.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멀티레이어 스위칭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예? 인터브인 라우팅도 가능하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죠? 속도도 나는 거죠.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원래 스위치는 스위칭 테이블을 가지고 있죠. 스위칭 테이블이라는 게 뭐야? 맥어데스 테이블 얘기하는 거, 아까 트랜스퍼런트 브리징 프로토콜 만들어낸 거. 거기 핵심적인 요소가 뭐예요? 포트하고 맥. 라우터는 뭐예요? 라우팅 프로토콜 가지고 있죠. 라우팅 프로토콜은 핵심이 뭐예요? 네트워크 넘버하고 포트잖아. 넥스트 홉일 수도 있지만 넥스트 가면 결국은 거기는 또 뭐야? 포트잖아. 포트가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넘버라는 게 IP고 그걸 실제 또 맥하고 연결시켜주는 놈이 있지. ARP라는 작업이 있지. 그러니까 라우터는 라우팅 테이블을 갖고 있고 스위치는 스위칭 테이블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짬뽕해서 갖고 있는 거야. L3하고 L1까지 정보를 짬뽕해서 갖고 있는 거에 바로 MLS 테이블이야. 그래서 이 MLS 테이블은요 사실은 ARP 테이블과 L2 포워딩 테이블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RP 테이블은 IP 어드레스 때 맥어드레스 매핑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L2 포워딩 테이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맥어드레스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거는 맥어드레스하고 뭐를 갖고 있는 거야? 스위치 포트 매핑 갖고 있잖아. 이거를 함께 갖고 있는 거야. MLS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거 잘 보면요. 무슨 CO MLS 엔트리라고 했는데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IP 어드레스가 있어요. 포트 넘버도 있네. 그지? 근데 여기에 뭐가 있죠? 맥도 있죠? 그 다음에 그놈의 포트 넘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L3 정보하고 L2 맥어드레스 정보하고 피지컬 포트 넘버까지 갖고 있는 테이블이 바로 뭐야? MLS. 이 정보를 가지고 라우터 한번 쫙 하면 봤더니 여기 왔다 갔다 같은 놈이 왔다 갔다 하면 그때는 그 맥어드레스랑 포트 넘버 갖고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라고요? 인터뷰는 라우팅하면서 속도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점은 뭘까? 단점이 우리 바이러스나 오면 연결되는 소스하고 베이스를 찾아내는데 한 번에 갔다 온 걸 참조하고 그 밑에 걸 다 버리기 때문에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밖에 안 나오는. 예. 그래갖고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그건 너무 올라간 거고 너무 진보된 생각이고 테이블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L3 스위치면 라우팅 테이블 가지고 있죠. 맥어스 테이블 갖고 있는데 또 MLS 테이블까지 갖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또 예를 들어서 뭐 ACL 같은 게 하나 딱 걸리면 MLS 테이블이 싹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져. 그렇잖아요. 새로 ACL이 딱 걸리면 액세스 컨트롤 디스크가 생기면 MS 테이블이 싹 없어져 다시 만들어요. 그거 외에도 이제 아까 얘네들 정상적으로 라우팅하지 않고 직접 가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면 여기서 건들기도 하겠지만 그냥 막 지나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더 클 수도 있고. 우리 쇼 IP 어카운팅 하면 S3에서는 소스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뿌리는 것들이. 근데 MLS 테이블을 활용을 하면 바로 L2 앱에서 쫙 가버리기 때문에 IP가 안 보여져. 어디가 소스인지. 몰라요. 그런 답들이 그런 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좀 더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더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뭐 AC를 들어가거나 뭐 라우팅이 변화가 되면 MLS 테이블이 없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만들 때도 뭐 적게 만들고 많이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다시 한번 MLS가 왜 나오게 된 거라고요? 한번 보자고. 쉐어드 미디어 이더넷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도면에 한계가 생겨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VLAN이 만들어진 거야. VLAN을 만들어 놨더니 이너 VLAN끼리는 통신되는데 인터 VLAN끼리 통신이 안 돼. 그래서 뭘 만드냐면 인터 VLAN 라우터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그게 또 문제야. 서로 통신은 되는데 속도가 떨어져.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왔다고요? MLS가 나와. 이 관계만 쫙 이해하고 계시면 나중에 공부하기가 되게 쉬워요. 우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원래 이 코스가 여러분 시스코의 BCMS라는 코스하고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게 5일짜리 코스야. 5일 7시간 곱하기 5일 35시간. 근데 우리는 지금 뭐야? 하루에 그냥 이거 뽕을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에 뽕을 뽑을 때는 중요한 건 세부적인 건 너무 연연하지 말고 숲을 보라고. 숲. 아무리 세부적인 거 많이 알아도 숲을 못 보면은 전체를 못 봐. 답답하지. 전체를 못 보면. 그러니까 오늘 전체를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닝 트리 나왔어요. 드디어. 그죠? 이더넷 스위치의 두 가지 핵심적인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스파닝 트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스파닝 트리는 왜 필요하죠? 자, 쉐어드 미디어 이더넷은 처음에 뭐예요? 선형 버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죽으면 딴 데로 못 가.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노 리던던시. 그러니까 폴트 톨러런스도 없고 뭐 부하 변수도 없어. 근데 네트워크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서비스 하려면, 가용성이 높으려면 한쪽이 죽을 때 딴 쪽 우회하는 그런 길이, 그 링크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리던던시 링크를 구성해버리면 뭐예요? 브리징 룹이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브리징 룹. 그래서 이 브리징 룹을 생기는데 이거를 해소를 하려면, 자, 룹이 생겨요. 이거 스파닝 때 하기 전에 룹이 생겨요. 룹이 생겼을 때 룹을 해소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아예 물리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끊으면 나중에 뭐 다시 이쪽 죽으면 다시 연결해야 되잖아. 사람이 가갖고. 그건 좀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트렁크에서 필터하는 거예요. 트렁크 링크에서 다니는 VLAN들만 필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불필요한 VLAN 못 다니면은 뭐예요?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룹이 안 생기게 만들 수가 있죠. 세 번째가 뭐예요? 아까 라우팅을 다 해버리는 거야. 무조건 다 라우팅 해버리는 거야. 라우티드 포트 만들어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문제가 있다고. 첫 번째 물리적인 링크를 아예 케이블을 끊어놓으면 다음에 이쪽 죽었을 때 다시 가서 연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트렁크에서 필터를 걸어버리면 다음에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트렁크 명령으로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라우티드 포트를 만들어 놓으면 속도가 느릴 뿐더러 뭐예요? 서브넷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야? 네가 알아서 좀 해줄 수 없겠느냐 해서 만든 게 바로 뭐야? 스파닝 트리. 그러니까 스파닝 트리는 스위치와 스위치 간에 BPDU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한 다음에 거기서 선정을 해. 야, 너 누트 해라. 그래서 나머지 놈들은 넌루트 브릿지들은 루트까지로 가는 최상의 경로만 포워딩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리던던시 경로는 물리적으로 끌어놓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블락킹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블락킹된 포트는 일반 VLAN 정보들, VLAN 데이터들은 안 가. 물론 다른 거 일부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갖고 뭐예요? 트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 스파닝 트리야. 그러니까 좋잖아요. 스파닝 트리를 딱 해놓으면 네트워크는 아무렇게나 대충 막 꽂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근데 얘도 그러면 좋은 점만 있겠어요? 단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단점이 뭐겠어요? 두 가지 단점이 있어. 첫 번째가 뭐야? 예, CPU를 그런 거 많이 써요. 그러면서 부하가 좀 심하게 걸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얘도 프로그램이 돌기 때문에 CPU를 많이 써요, 이게. 근데 이제 첫 번째 단점이 뭐냐면 여기 말하는 컨버전스 타임. 컨버전스. 그러니까 뭐 토플릿 변화가 일어나면 정보를 막 교환해가지고 CPU 돌려가지고 야, 어디 포트 블락킹 포워딩 이걸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게 얼마라고? 기본이 나중에 50초에서 50초. 그럼 결국 50초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다운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자꾸 뭐한 것처럼 보여요? 불안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제가 처음에 여러분 왔을 때 스파닝 트리에도 엄청나게 해도 누구 하나 거기서 귀 기울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언제 죽었다가 살고 죽었다가 살고 죽었다가 살고 죽었다가 살고가 반복해. 근데 그게 죽은 게 아니야. 스파닝 트리가 돌았던 거야. 그래서 좀 있으면 안정화되고, 또 뭐 토폴로지 이상했으면 또 한번 돌았다가 안정화되고. 얘기했잖아요. ATM 코어가 전부 코어에 전부 연결된 놈이 다 트렁크로 연결된 거라고.